여기 깨진 꿈의 조각을 주워가려. 다음 주 8월 8일이면 이 집 사절기 중에 13번째 절기 입추입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이죠. 우와,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무더위 잘 견뎌내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천수민 PD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 어색합니다. 네, 아직 어색하죠. 저도 어색합니다. 네, 네. 제가 직접 말을 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없어서. 아, 그러세요? 네네네. 아,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링만 보통 아. 보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직접 말로 네. 전달하는 거는 네.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PD님 네, 목소리 굉장히 좋으세요. 네, 목소리 네.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네. 세림 PD님 잘 계시죠? 잘 있을 겁니다. 방송 들으려나? 방송 듣겠죠, 그래도 본인이 들으려나? 네. 몸담았던 네, 프로그램인데. 네. 자, 세림 PD님이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동료셨죠? 네. 네, 세림 PD님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여기 네. 옥천에 온 게 이제 네. 작년 3월달에 네. 옥천신문 인턴으로 먼저 왔었어요. 네. 근데 세림 PD님이 한 7월쯤에 네. 또 옥천신문 인턴으로 그때 처음 뵙고 그래서 7월에 처음 뵙고 한 2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다가 네. 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올해 또 같이 일을 했었어가지고 네. 되게 반가웠습니다. 저는. 네. 결국은 세림 PD님은 천안으로 가셨죠. 네. 고향으로 가셨죠. 네. 네,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세림 PD님께 마지막 인사를 세림 PD님이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네. 아쉬워하셨을 수도 있겠다. 세림 PD님이 그쵸. 서운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네, 생략했습니다. 세림 PD님 듣고 있나요? 네. 네, 오늘 저희 천수민 PD님과 저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아, 지난번에 우연찮게 저희가 식당에서 한번 네, 뵀죠. 한번, 네. 네, 그리고 저도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 뵌 분입니다. 네, 네, 여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긴장이 되시겠어요. 네,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게스트분이랑 하는 거는 진짜 네. 오랜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여튼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조금 그 긴장감은 덜어내셔도 될 것 같지 네.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PD님과 천수민 PD님과 처음 시간이어서 제가 사실은 PD님께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토크 첫 번째 토크로 네. 천수민 PD님 설명서 사용 설명서 아니면 사용 설명서는 아닌 것 같고 네. 천수민 PD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설명서가 제일, 설명서가 제일 맞는 말인 낫나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수민 PD님이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뵌 분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일까 또 궁금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실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천수민 PD님께 몇 가지 좀 알고 싶어요라고 해서 좀 뭐 몇 가지 되지는 않긴 하지만 네. 부탁드린 게 있어요. 네. 자, 천수민 PD님, 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기소개 먼저 해볼게요. 네.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네, 일하고 있는 천수민 PD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사는 곳은 이제 대전이에요. 대전이어가지고 이제 일할 때는 옥천에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교는 이제 세림 PD님이랑 같은 학교를 나왔고요. 네, 과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한문학과라고 오, 저는 한문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한문을 전공해서 네, 했는데 네. 이제 제 생각보다는 네. 약간 맞지 않은 전공이 생각보다 네, 맞지 않았어서 네,
그래서 원래 꿈은 네. 약간 글 쓰는 약간 기자나 아니 뭐 방송 쪽으로도 원래 꿈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학보사를 네. 학교 다닐 때 좀 했었어요. 아. 학보사 한 3학기 정도 했는데 그러셨군. 네. 그때 옥천신문이란 곳을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학보사 할 때 그 황민호 대표님 혹시 아시나요? 네. 옥천신문 대표님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네.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아, 학교예요. 네네네 네. 학교에 네. 강연을 하러 오셨는데 그때 이제 풀뿌리 언론이라는 거를 처음 듣고 네. 저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자생하는 지역 신문이 있구나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네. 어떻게 되다 보니까 오셨군요. 네, 네. 옥천까지 오게 돼가지고 사실 네. 대전에 살았었지만 옥천을 잘 몰랐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네. 몰랐어가지고 네. 작년에 이제 처음 와서 음. 이제 이런저런 일을 지냈습니다. 네. 네. 그러고 옥천 신문사에 계시다가 네. 이제 지금 현재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네.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고. 네. 네. 대부분 자기 소개하면 이렇게 끝내나요? 네,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저는 네. 동생이 하나 있고요. 아, 동생이고. 네, 그럼 동생. 형제분이세요? 여자입니다. 아. 네. 아. 잠깐만. 남매. 남매. 네, 네. 네. 아, 여동생 분이시구나. 네, 여동생이고 네.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까 네. 그 동생이 네.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보면은 이 슬기로운 데이트 프로그램이랑 많이 네.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어쨌든 제가 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네.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선생님을 만난 게 네. 좀 기쁩니다. 아, 저도 기쁩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과연 내가 잘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 그리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민 PD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가족 구성원 동생분이 네. 또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시니까 네. 조금 더 제가 또 뭐 그 이 방송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 그 당사자 가족의 입장에서 조금 네. 더 그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기쁨이 좀 앞서긴 합니다. 네. 다운 증후군이라는 네. 게 특히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네, 맞아요. 하지만 잘 모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작년인가 이제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 네. 한번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들의 블루스. 네. 거기서 이제 많이 좀 네, 맞아요. 언급이 많이 됐었던 네. 부분이거든요. 네. 또 실제로 많이 닮았어요. 제 동생이랑 그 다운 증후군 외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비슷해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울었어요. 오. 네, 그 드라마를 보고 아, 그래요? 너무 동생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 작년에 그 해수 PD님하고 네. 그 이 방송을 할 때 네,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레스토랑에 가서 밥 아, 먹을 때 맞아요. 그 네. 장면을 저희가 약간 그 가면을 그 잡지에 나오는 그분들의 인물을 출력을 해서 네, 얼굴에 쓴 다음에 그걸 네. 대사를 저희가 그 연기자분들이 네. 실제적으로 한 대사를 저희가 출력을 해서 연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실제 하셨군요. 네네네. 아,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되지 않았던 부분들 네.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그 아이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좀 담고 싶어서 저희가 그거를 우리들의 블루스 연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수민 PD님과는 네. 조금 뭐 다른 입장이긴 했지만 네네.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막 울을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왜 다른 사람으로만 보는 거지? 네, 그렇죠.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별개의 사람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과의 그 친구 중에서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딘가를 가면은 뭐 보호자가 꼭 있어야지 네. 되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속상할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또 PD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 또 네. 우리들의 블루스도 그렇고 또 이제 동생분의 이야기도 또 그렇게 음. 자연스럽게 해주신 네.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좀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막 그렇게 숨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동생이 한 2살 터울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학교도 네. 같이 다니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운이 좋게도 뭐 그런 위험한 상황이나 약간 불편한 네. 상황들이 있진 않았지만 네네.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다른 분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TV 내용이나 이런 것들 약간 좀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없지 있기는 않아 하지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불편함은 존재하고 있다. 그쵸,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그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 조금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버리자. 네. 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피디님 오늘 첫날이긴 하지만 네. 또 뭐 제가 너무 무겁게 또 질문을 드린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네. 뭐 피디님의 학창 시절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목천 FM 공동체 라디오에 오기까지의 네. 과정 네. 그리고 그 동생 네. 또 살고 계신 곳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중간중간 제가 또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물어주세요. 그리고 피디님도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 네. 저도 아주 흔쾌히 네, 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게스트 분들을 모실 때 그 코스가 있어요. 항상 있군요. 삼행시, 네. 삼행시. 근데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아, 맞아요.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오프닝을 삼행시로 하셨던 그 네네네. 표현을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어떻게 또 오늘 삼행시가 네. 부탁을 받아가지고 네네. 제가 사실 저도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 천수민 PD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보려고 한 20분 고민을 했어요. 되게 오래 하셨네요. 네, 20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했는데 네. 솔직히 제가 그 PD님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또 지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또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한 20분 막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하다가 그래 나중에 짓자. 그래서 제가 다 네. 지웠거든요. 공백으로 놨거든요. 이 공백을 네. 천수민 PD님이 좀 채워주실 수 있으시죠? 준비를 해야긴 기대가 했는데 됩니다. 네.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네.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천의 자연 환경을 품은 옥천에서 네, 네. 끝이죠. 네. 네,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오, 네. 민들레보다 민들레보다 아름다우신 박미정 선생님과 저요.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와, 네. 이거 마지막은 약간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정 못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여튼 또 저를 그렇게 또 꽃과 비교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또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저는 사실 이렇게 네. 했어요. 천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때 뭐라고 썼는데 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지웠거든요. 다음에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게스트 분들을 모셔야 되고 그 네. 다음 주에도 게스트 분들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때 또 발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민을 그쵸? 어떻게? 네. 저도 사실은 천수까지는 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수에서 그 민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민자로 시작한 단어 이것도 찾아왔어요. 근데 민물고기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너무 이 상황과 너무 맞지가 않아서 민이 찾기가 은근히 힘듭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제일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우리 천수민 PD님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렸는데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민이 아주 어렵다는 이름 속에 민이 네. 있으신데 어렵다는 또 천수민 세 글자의 이름으로 또 삼행시도 아주 멋지게 지어주셨어요. 그렇죠. 네. PD님 되게 덥죠. 안 네. 더우신가요? 저는 괜찮긴 한데 네. 네. 더우신가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별로 더위를 안 타고 에어컨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덥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이쯤에서 저희가 좀 어색한 분위기도 조금 내려놓고 이거 빌드업이었군요. 몰랐습니다. 네. 저는 여기가 더우신다고 말씀하신 줄 알고 네네네. 요즘 많이 덥죠. 너무 더워요, 그렇죠? 폭염경보도 내리고 네. 네. 이게 바깥에 나가면 더운 게 아니라 뜨겁죠, 그렇죠? 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막 맞아요. 올라오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또 이 날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탄소를 배출하는 일회용품을 좀 자제하면서 쓰자 이러면서 근데 당일날 제가 여기 종이컵 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요 네. 그 종이컵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가져가서 제가 기름병 밑에 받치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도 네. 재활용을 아니 하셨네요. 제가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 앞에 딱 이 종이컵이 있는 걸 보고 아차 해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한동안 텀블러를 들고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맞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씻는 문제도 있고 또 네. 깜빡하고 안 들고 올 때도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여튼 어렵긴 한데 네 일회용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제해야죠. 네네.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 네. 저희 좀 음악 듣고 올까요? 네. 노래 좀 듣고 올까요? 네. 네, 신나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네, 쿨의 해변의 연인. This is a summertime dance call. Where they happy, excited, and cool. When you hear this summer story. 와우! 여름이다! 이게 뭐야 이 여름에
네, 시원합니다. 네, 좋네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수민 PD님 네. 쿨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쿨은 네. 제가 잘 압니다. 잘 제가 아세요? 나이대가 그 네. 나이대가 아니긴 그렇죠, 하지만 맞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 나이 세대이기 때문에 항상 어릴 때 차를 타고 차를 가면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고 부모님이 그리고 틀어주셔서. 제가 원래 좀 90년대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쿨이나 뭐 다음에 네. 나오는 노래들도 네. 다 아는 노래입니다. 네. 네, 네. 네, 더위가 가시는 느낌이지만 네. 또 나가면 또 무더위가 또 뭐 그 폭염으로 또 덥겠지만 네. 여튼 저희가 너무 덥다 하면 더 더워요. 더 더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땀이 흐르면서 탈수 증세도 느끼긴 하겠지만 또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또 빠져나가는 자꾸 물을 마시고 그러면 또 순기능도 있군요. 그쵸. 네. 네. 그러니 너무 덥다 하지 마시고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더위를 좀 물리치는 그런 방법을 또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토크. 네. 따로 주제는 있긴 하죠. 네. 주제는 있긴 하는데 자,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불법 주장차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옥천에 그 피디님 그러면 옥천 여기 그 지리 잘 아세요? 도립대 앞이라든지 네네네. 아시죠? 지리나는 편입니다. 네네. 거기 이제 근처가 인도가 더 이렇게 더 확장되면서 이제 환경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도로 네, 환경이나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근데 또 그거를 악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인도에다가 뭐 이거는 뭐 그 개구리 주차라고 하죠. 네. 그게 아니라 아예 인도에 버젓이 차 전체를 올려놓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면 8월 1일부터 이제 이게 의무화됐죠. 네. 네, 8월 1일부터 의무화돼서 그때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한번 지나가다 봐야 되겠다. 7월달 개도 기간이니 네. 얼마만큼 지켜지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끝나고 가다가 보니 네. 아직 8월 달이 안 됐구나. 개도기가 네, 맞구나. 개도 기간 맞구나. 아직 네. 8월 달 남았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요. 네.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벌써 8월 3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8월 3일인데 아직도 그 인도를 점유한 주차가 아직도 그렇게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네. 경찰서 앞에 네. 현수막을 게시를 해놨었어요. 게시했군요. 네네. 네. 개도 기간이니 이제 네. 8월 달부터는 뭐 이제 전면 단속 한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좀 이런 내용들을 더 방송에서 더 이렇게 그렇죠.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또 맞아요. 피디님 말씀대로 모르는 분들도 모르시는 많이 분들도 계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자, 8월 하고도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째입니다. 네, 여전히 불법 주차를 하고 계신 분들은 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야 에이 뭐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지나가는 감시단의 눈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이제 삼가해 주시고요. 이제 8월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네. 이미 시작됐고 뭐 나는 범칙금 많이 낼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되고 되고. 주차하셔도 되고 네. 또 누가 범칙금 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좀 불법 주차는 좀 삼가해 주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이 많지 않다는 게 많지 문제긴 해요. 않아요. 네. 이제 공영 주차장도 보면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가면은 이미 좀 많차 장기 있고 주차가 좀 많은 맞아요. 편이에요. 네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서 제도화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쵸. 만들어 놓은 마련을 해줘야 다음에 되는데. 네. 그다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만 제도만 먼저 앞장 세워서 하면 안 된다. 8월 달부터는 그렇게 되면 불법 주정차이기 때문에 범칙 네. 부과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들이 약간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옥천읍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영 주차 타워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기 네. 옥천 중학교 네, 앞에 중학교 앞이랑 그리고 금국
타워가 네네 하나 맞아요. 있을 거고, 거기 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역 쪽에 맞아요. 네네, 역 쪽에 하나 있고, 네. 있고요. 그럼- 보건소 쪽에 하나 더 보건소도 있어요. 있군요. 근데 이제 네. 유료와 무료로 구분이 네네 되죠. 맞아요. 네. 근데 무료인 경우가 이제 좀 장기 주차가 좀 많은 맞아요. 편이고, 맞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의견도 좀 있었어요. 그냥 유료화를 해가지고 네. 좀 장기 주차를 좀 막자 했는데 네. 또 이해관계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안 맞는 의견도 있을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네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도로 환경이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도를 걸을 때 좀 안전한 상황에서 좀 걸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다수가 교통약자들도 되게 그쵸, 많이 네.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에 그렇게 주차를 해놔 버리면 가다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신 분이 인도를 휠체어를 이용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 앞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차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또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이고 옥천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다닌다고 난 별로 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저 이제 안 된다. 네. 이제 계도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또 이 지자체에서도 그와 관련된 대안이 필요하다. 네, 네. 캠페인이나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맞아요,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네. 네. 이게 주차할 곳이 없으니 어떤 그 뭐 잠깐 볼일을 보려고 왔다고 하더라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2바퀴 3바퀴 도는 경우들도 맞아요. 많이 있어요. 네. 공영 주차장을 가도 주차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제가 그날 또 느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 이번도 또 우리 또 PD님이 이 우선 뭐 방송으로 아주 적격한 PD님이시죠. 약간 무서운데요. 방송 자격 조건 가능 여부 여부 확인. 확인하기. 네. 그냥 확인차. 네. 확인차. PD님의 자격 조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 아니고 네. 이건 제가 그냥 좀 웃기려고 썼는데 웃기지 않았나요? 약간 무서웠어요 처음에.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공포감을 조성했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PD님이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에 옥천에 사실까 어디 사실까 그렇다고 하면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모르실까 하는 취지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제목은 천수민 PD님의 슬기로운 데이트 방송 자격 조건 가능 여부 확인하기. 너무 길다, 그렇죠? 제목이 너무 길다. 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자, 우리 그리고 이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네. 우리 또 천수민 PD님의 연기력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 연기력 네. 필요한 건가요? 그건 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자, 첫 번째. 네. 옥천군의 전체 인구는 몇 명일까요? 전체 인구가 네. 제가 작년에 신문을 취재했을 때 보면은 그때 네. 막 5만 인구가 깨졌다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5만 명 뭐 아래 5만 정도이지 명 않을까 아래.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맞추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옥천군청 홈페이지에서 네. 그 6월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체 인구는 49,232명. 아, 진짜 딱 그 네, 언저리네요. 네, 맞아요. 그 작년에 5만이 깨졌다고 네, 5만이 그런 깨졌다. 네, 네.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튼 5만은 깨졌습니다. 근데 또 이게 49,232명이 정말 옥천군에 살고 있을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한번 해봐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타 지역에. 네. 네. 그리고 타 지역에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옥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뭐 여튼 이제 결과적으로 49,232명이 옥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 저도 옥천에서 일하고 있지만 네. 주소지는 대전이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치면은
좀 비슷하긴 하겠네요. 비슷하긴, 그렇죠? 네. 대부분의 시간을 옥천에서 보내시는 그쵸. 거잖아요. 네. 잠만 되잖아요. 그쵸. 맞죠? 배드타운이죠. 그렇죠. 맞아요. 여튼 49,232명. 네. 자, 이 전체 인구가 49,232명인데요. 그러면 옥천군에 등록된 네. 장애인 인구는 몇 명일까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네. 옥천에 뭐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요래저래 많이 다녔는데 네네. 뭐 장애인 복지관도 많이 가보고. 네.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왜 한 번도 뵌 적이 없지? 네. 많이 다녔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예측을 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 네. 예측하기 힘들다. 네. 하기 네. 힘들다. 네. 자, 그럼 요거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옥천 군내, 네. 옥천 군내에 네. 저상 버스는 몇 대일까요? 옥천 군내를 그 마을 운행하는 버스 운행하는 말씀하시는. 버스. 네. 네. 저상 버스는 몇 대일까요? 제가 그 신문사 옆에 그 네. 버스 정류장이 막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봅니다. 이렇게 네. 마을 버스를 보다 보면은 네. 저상 버스는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없다. 없다. 맞으셨어요. 네, 처음 맞았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뭐 여튼 그래도 옥천에서 생활을 좀 하셨으니까 네. 옥천군 내에 네.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네.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장이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막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제가 네. 또 여기 옥천에서 좀 많이 한 게 있는데 시민 기자 뉴스라고 아니다. 네.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던 그거하고 아니었어요. 네. 시민 기자 뉴스요? 네. 네. 그게 충북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했던 건데 네. 제가 취재하고 싶은 걸 취재하고 제가 직접 영상을 찍고 제가 아나운싱까지 다 해가지고 한 1분 정도 뉴스를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러셨구나. 작년에 한 4, 5개월 정도 했었었는데 네. 경사로에 대한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 네. 그 1분 동안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이제 뭐 보이는 뉴스로 하셨던 건가요? 네, 아니면 영상이 찍고 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너튜브 채널에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HCN 충북에 아마 TV 방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방송 끝나고 네.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찾으면. 네. 네. 그러셨구나. 네. 저도 굉장히 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관련 막 뉴스를 찾기도 했어요. 이제 직접 그 장애 당사자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경사로 네. 유무를 취재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네, 네. 군에서도 그 지원 사업을 지원 좀 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다. 맞아요. 읍만 돌아다녔는데도 맞아요. 없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네,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보장되어 있지 않다. 네, 그렇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예 없지는 네. 않고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같은 네네. 경우는 거의 그- 필수적으로 좀 네. 법으로 좀 법으로 규정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는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죠. 보수를 해서라도 뭐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경사로를 만들어 놓거나 또 여튼 편의 시설을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이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준으로 설치하기보다는 그게 그 규격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사로가 있지만 경사가 너무 높아서 네. 실질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립센터의 활동가 분도 제가 한번 네,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전동 휠체어임에도 약간 경사로가 네, 급한 맞아요. 경우가 좀 많다고도 네. 듣기도 했고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네, 그러면 피디님은 접근성이 잘 보장되어 있지 않다. 네. 네. 그러면 그 일환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틀 전에 모임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모임을 같이 하는 그 친구 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2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자라고
라고 해서 그래 먹자 했는데 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장소가 그렇게 편안하게 가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근데 기존에 저희가 밥을 먹었던 장소는 화요일이었군요. 화요일이 휴무였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다음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막 찾다가 몇 군데를 찾긴 했어요. 네. 근데 또 메뉴를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군데가 있는 상태에서 좋아하는 메뉴가 있는 곳으로 선택을 했는데 거기 옆에 경사로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경사로가 있는데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는 있었어요. 올라갈 수는 있었는데 그 휠체어가 꺾어지는 각도,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 경사로가 있는 출입문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었어요. 네, 적재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저희가 네, 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두 분 같이 저희가 갑니다. 네. 그래서 경사로 있으면 거기 말씀을 드렸는데 여튼 이제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적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여튼 결국 식당은 들어가서 저희가 밥을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내려오는 데는 이게 앞으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휠체어가 뒤로 후진으로 해서 오는데 네. 이게 또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네. 혼자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잘못하면 이제 넘어지는. 네네. 상황이. 그래서 이게 또 뒤에 턱이 있으니까 그 전동 휠체어가 넘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이어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전동 휠체어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아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는 네. 입장에서는 옥천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굳이 거기 식당이 쉬기 때문에 뭐 그 상황을 뭐 날짜를 바꿔야 된다거나 그렇죠. 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그 10개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거를 네. 찾아서 먹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그렇게 네.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들어가서 먹을 수 있으면 그냥 그거라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 둘 중에 하나 여기가 낫겠지 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한 곳이 이제 그 식당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얘기했죠. 그래도 저런 경사로라도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슬픈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저희가 그 앞에 공원에서 네.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를 했는데 네, 맞아요. 접근성이 잘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자, 우리 여러분 여러분 네. 제가 수민 PD님한테 문제를 냈고요. 네. 문제를 내면서 또 수민 PD님의 또 연기력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 목소리도 좋고 연기도 잘하시고 연예계에 데뷔를 하시죠? 연기를 좀 했나요? 네, 연기하셨습니다. 사실요 저희가 수민 PD님한테 답을 드렸어요. 답지가 있더라고요. 답을 드렸는데 네. 사실 또 제가 사전에 또 부탁을 드렸죠. 네. PD님 아셔도 잠깐 모르는 척 해주세요. 뭐 방송 네. 하루 이틀 한 거 아니니까. 그죠. 네. 네. 아까 우리 수민 PD님이 알면서 뭘까요?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셨던 그 옥천군의 등록 장애인 인구는 5,175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5%인 거예요. 제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전체 인구도 감소가 되고 또 장애인 인구도 뭐 이제 고령층의 장애인들도 네. 있을 거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여튼 인구가 계속 감소하게 되면은 등록 장애인 인구수는 점점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현재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10%라고 하면은 많거든요. 많죠. 비율이 네.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장애인을 위한 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특정 누군가를 위한 건 아니에요. 네. 우리 모두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지자체 내에서의 어떤 법규라든지 제도가 네.
제정이 될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들어줘야 되죠. 되고. 더 네. 반영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요.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행정에서 그냥 단순히 그들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옥천을 위해서 다양한 그 뭐 제도 개선에 있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음악 듣기 전에 네. 그 영화관 내 휠체어 장애인 관람석 있잖아요. 네네. 그 PD님 영화관 가보셨죠? 네네. 그러면 장애인 관람석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영화관 갔을 때 그 네. 배려석을 네. 보면은 보통 거의 맨 앞에 많았거든요. 네. 근데 맨 앞은 보통 안 앉잖아요. 왜냐하면 보다 보면 거기 너무- 어지럽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래서 좀 배려를 안 배려석인데 배려가 안 된 그렇죠, 좌석이. 그렇죠. 그래서 네. 노벨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뭐 그렇죠. 뭐 중간이나 맨 맨 뒤쪽에도, 뒤쪽에도 네. 경사로를 설치한 다음에 휠체어가 네. 올라갈 수 있고 맨 뒤를 좀 네. 이렇게 공간을 둔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것 네, 네. 같아요. 그렇죠? 굳이 앞에가 이거 넓은 거는 아무래도 화면이 크다 보니까 그 거리를 두기 위해서 앞에를 그렇게 공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뒤에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아이들과 같이 가는 엄마들도 뭐 뒤에다가 짐을 놓을 수 있거나 네. 또 다른 공간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영화관 내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은 배려석이 아니다. 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통석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를 보긴 네. 봐야 되는데 맨 앞에서 진짜 고개를 뒤로 꽉 젖히고 네.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배려석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오래된 노래죠. 투투의 1과 2분의 1.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이 노래 율동 안무 기억나시나요? 제 노래만 안무까지는 제 안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이제 뭐 차로 이동하실 때 이렇게 네. 틀어줬던 음악이 투투 많이 들었었죠. 네. 네, 여튼 새롭습니다. 네, 옛날 생각났습니다. 피디님과 이야기는 했지만 네. 네, 저희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디님, 네. 피디님에게 직업이란 일자리란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직업 하면은 네,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먹고 살기 네, 위해서 일차적으로 먹고 맞아요. 살기 위해서 네. 하는 활동. 그쵸.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네. 그쵸. 일을 일을 해야 되는 해서 상황이고 또 돈을 벌어서 네, 또 성인으로서 네.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죠, 그렇죠? 네.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단순한 맞아요. 저도 네. 그래요. 네. 직업하면 이제 저는 아무래도 자식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맞아요. 직업이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출생을 해서 네. 교육을 받고 여러 뭐 단계를 거쳐서 성인이 됐어요. 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저희가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보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최종 목적은 자립을 위해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네, 공부도 한 거고 네. 또 운동도 한 거고 또 뭐 부모님께서 뭐 좋은 곳을 보여드릴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양한 경험들은 내 자식이 나중에 커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 다양한 경험도 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했고 또 뭐 우리 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또 이런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있죠. 네, 여튼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직업이라고 하면은 자식을 먹여 살리고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직업이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드는데 1차원적으로 네. 그렇게 드는데 맞아요.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네. 우리가 일하는 이런 환경 속에 얼마만큼 우리랑 같이 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지 과연 많이 있을까? 어떤 곳일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보려고 해요. 네, 이제 2020년에 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제 3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준으로는 3.6%는 아니었어요. 네. 3.4%였고 민간 기업은 3.1% 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도입이 됐거든요. 이게 보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지금 현재는 개정이 된 상태이긴 한데 네. 이게 장애인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할 곳이 없어서 이제 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현재는 개정된 상태에서 이 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래 민간 기관 같은 경우는 3.1%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고 또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현재는 3.6%지만 3.6%의 의무 고용률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 제도가 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은 과연 이 비율을 다 충족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기도 그쵸? 해요. 네. 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증. 맞아요. 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허리 수술을 하거나 이러면 뭐 지체 6급 네. 뭐 이렇게 또 장애 등급이 네, 되기도 등급이 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증의 장애인 분들이 이제 뭐 취업을 해서 이렇게 의무 고용률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일자리의 기준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게 그 일자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생산적인 일을 하기에도 조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부분이 네. 있죠. 네. 왜냐하면 비장애인 중심으로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그 의무 고용률을 충족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네.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렇지 지금. 않아요. 제가 네. 생각해도.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뭐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키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부과금이 네, 사업주에게 부과금이 네,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부과금 내고 말지 뭐. 음, 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명 100인 이상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민간 같은 경우는 한 3명 그렇죠. 네. 3명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의무 고용률이 충족이 된 건데 대부분 우리 회사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네, 우리 회사에서는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라는 그런 답변들을 좀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면 민간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고 네. 민간에 미루지 말고 공공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먼저 스타트를 그쵸? 좀 끊어줘야지. 네. 공공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킨다거나 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접근성을 좀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민간에서 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있죠. 그렇죠. 많이 있죠. 그래서 과연 직업이라고 하면은 정말 1차원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갖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인데 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민 PD님도 다르고 네. 저도 달라요. 그렇죠? 수민 PD님이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수민 PD님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다 다르죠. 하지만 장애인분들에게는 일관적이길 바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1시간당 60개의 생산품을 생산해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맞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을 좀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94년도 수민 PD님 네. 94년도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없던 태어나셨죠? 시절입니다. 네. 기업에서 94년도에 그때 당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였대요. 더 적었네요. 네, 2%였는데 1%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호응해서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규탄 집회를 한 거예요. 네.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제 했는데 자 94년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2023년인데 29년이 지났어요. 네. 그럼 현재 민간의 의무 고용률은 3.1%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2%에서 1%로 낮춰달라고 했는데 거의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1%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실상 뭐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봐도 그냥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민간 기관과 공공기관의 그 비율이 0.5%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2%에서 공공기관이 2.5%였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수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퍼센트지로 해놨는데도 안 하는데 네. 네 어떻게 살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민간에다 자꾸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에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 어떤 형식이냐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기업에서 그 기업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뭐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병원이 있거나 어떤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뭐 의류 이런 것들을 세탁할 수 있어 세탁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 해서 장애인 당사자들만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형태이거든요. 약간 작업장 형식. 작업장 네, 형태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장에도 이제 비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뭐 프로테이지가 있긴 한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의무 고용률에 포함이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저기잖아요.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 네. 위해서 서로 같이 일하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서로 좀 상이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음 주에 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그렇죠? 아, 네. 네, 다음 주에 옥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방송에 같이 나와서 저희하고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좋은 일자리 만들기, 네, 굿잡. 굿잡, 네. 네, 그분들이 게스트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교육도 들었고, 네.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해서. 항상 빌드업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죠. 아, 괜찮습니다. 12분 지났습니다. 네. 오늘 방송 지금 막 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티 나죠? 티 네. 나죠? 네. 네. 어떠셨나요? 처음이라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네, 처음이라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네, 네, 네. 그래도 네. 어쨌든 저는 솔직하게 정말 다 말했거든요. 오늘. 아,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네. 선생님 얼굴을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술술 얘기가 나오네. 제가 이러고 네. 있다가 PD님 딱 눈 딱 똑바로 네. 쳐다보고 이거죠. 빨리 네, 말해. 말해. 약간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다 네.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계속 이제 같이 네, 네, 네. 진행을 그렇죠. 맞춰 나가야 되니까 네, 네. 네, 한번 열심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 좀 조절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시간 얼마 없는데 방송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구나 네. 라는 거죠. 네. 여튼 오늘 수민 PD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을 드렸죠. 네. 노래를 선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네. 저는 아실 줄 알았는데 네. 모르시더라고요. 같은 90년대 여름 노래라서 노래를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유피의 바다. 네, 듣고 저희는 다음 주에 네, 더 탄탄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One thing for sure, everybody knows what's theirs is theirs and what's yours is yours. Are you ready to go? I'm ready to go. Look, here I come, I get wicked. 날 보내 이 말초 나를 사랑한단 말하는 널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 지더라도 절대 너만은 내 거란 걸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야 울고 싶어서 내 앞에 널 봤을 땐 너무도 커져버린 너였기에 나는 무더위 건강관리법 중에 탄수화물 섭취하기가 있습니다. 날이 무더울 때는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단백질이 많이 섭취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시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기다리며 무더위 잘 견디시고 적절하게 탄수화물 섭취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Thank you.